그러면은 나와 있는 기본 개념은 28쪽에 위에 있는 이 기본 개념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수 형태의 식이 나왔어. 근데 그게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고 나왔어. 수렴한다고 했는데 분모에다가 뭔가를 대입하니까 0이 된다? 그러면 얘는 형태가 어떤 형태인 거냐면 0분의 뭐 어떤 꼴 이런 식으로 돼서 알파로 수렴을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얘들아 만약에 여기 분자가 뭐 숫자 이런 숫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0분의 상수 같은 경우는 내가 무조건 무한대로 발산하는 애라고 했잖아. 그럼 이게 수렴을 하려면 얘가 상수가 아니라 반드시 똑같이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0분의 0꼴이어야 이게 부정형이니까 어떻게 조작을 해서 수렴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얘가 분수 형태가 수렴을 하는데 분모가 0이다 그러면 무조건 분자도 0이다 이렇게 해서 푸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다른 거 밑에 있는 거는 이번에는 분자가 0이래요.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똑같이 분수 형태가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하는데 0은 아닌 걸로 수렴을 해. 0은 아닌데 여기서 분자가 0이래. 요렇게 0이래. 그러면 어떤 거분의 0, 2, 0이 아닌 뭐 예를 들어서 5 같은 요런 애를 수렴을 하려면 이게 아무리 뭐 어떤 숫자 뭐 5나 뭐 10이나 이런 숫자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분자가 0이 돼버리면 이렇게 5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분모도 무조건 0으로 빠져야 0분의 0에서 다시 수정을 해서 식조작을 해서 이렇게 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거다. 이게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으면서 분자가 0이 되면 분모도 0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분모 0이다. 여기서는 분자가 0이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문제 보면서 조금 더 해볼게요. 옆에가 아니구나. 29쪽 한번 봅시다. 29쪽. 필수의 7번. 이런 거예요. 필수의 7번 보시면 이게 3으로 수렴을 한대. 근데 분모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보니까 0이란 말이야. 그럼 분자도 역시 0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0분의 0. 그러니까 분자도 0이다. 분자도 0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뭐가 0이란 뜻이냐면 1을 대입했을 때 0이란 뜻이야. 그래서 1을 대입을 해보시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 되니까 이제 B를 A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A로 묶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묶을 수가 있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다시 대입을 하시는 겁니다. 대입을 하세요 이제. 대입해서 인수분해할 거예요. 대입해서 인수분해 x제곱 더하기 ax b 대신에 이거를 대입을 하는 거야. 요렇게 대입을 하면 여기는 뭐 x 이렇게 될 거고 얘가 1하고 a 플러스 1 요렇게 인수분해. 그럼 위쪽에 마이너스 붙어야 더해서 a 나올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네. 그래서 위에다가 다시 대입해서 쓰시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 분의 이식 대신에 이식을 올리시는 거예요. x 빼기 1 x 더하기 a 더하기 1 요렇게 대입하면 사라지지. 우리 0분의 0으로 인수분해에서 약분하는 거였죠. 그래서 없애주시고 이제 1 대입하면 a 더하기 1 더하기 1 2가 극한값 3이라는 거니까 여기서 a는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아까 요 식에서 b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 있고 이렇게 풀어내시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괜찮나요? 요 단계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방법이고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저 위에 있는 식을 한 번에 한번 써볼게. 뭔 얘기냐면 리미트 여기서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간다는 걸 알았어. 근데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분자도 0이 된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1을 대입하면 0이 된다. 그럼 이게 인수 정리에 의하면 내가 1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건 분자가 x-1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라고 했죠. 인수로 갖는다. 그러니까 이걸 인수분해한 형태를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이 있어야 돼. x 빼기 1이 있어야 돼. 자 그럼 봐봐. 곱해서 어떤 1차식을 하나 더 곱해서 상수항이 플러스 b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랑 곱해서 상수항 플러스 b가 나오려면 이쪽 인수가 x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x 빼기 1 하시고 약분한 다음에 1을 대입을 해서 1 마이너스 b가 극한값 3이다 하면 b가 먼저 나올 겁니다. b가 먼저 나와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 개수 비교해서 a가 뭔지 찾아주시는 거죠. 이 방법을 실전에서 훨씬 더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x 빼기 1, x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x 더하기죠. 더하기 여기가 더하기. 그래서 a 계수 비교하시면 a가 1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기 좀 해주세요. 이거는 아마 책에 있을 거예요. 2번 부분만 필기하시면 돼요. 지금 배우는 성질은 진짜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세요. 수렴하는데 분모나 분자가 0으로 간다? 그러면 반대쪽도 0으로 간다. 0이 아닐 때. 자, 그럼 이제 요것도 똑같이. 지금 얘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하는데 이번엔 분자에다 2를 대입했더니 이게 0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분모도 0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0분의 0꼴이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분모가 0이다. 그래서 대입을 해서 역시 A, B의 관계식을 찾는 거예요. X에다가 2 대입하면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이제 B가 루트 2 더하기 A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대입을 하신 다음에 이제 유리화해서 들어가야겠죠. 이거는 루트가 있어서 대입하시면 리미트 X가
앞에 거 제곱 x 더하기 빼기 뒤에 거 제곱 2 더하기 하시고 위에는 그대로 x 빼기 2 하고 여기 추가로 곱한 거 있죠? x 더하기 a 2 더하기 그럼 보시면 이제 a 날라가고 x 빼기 2 위아래 똑같습니다. 그래서 x 빼기 그대로 사라져서 이제 2를 대입을 하면 수렴하게 되는 거죠. 부정형이 아닌 거지. 여기다 2 대입하시면 2 더하기 a 똑같이 있어요. 2 루트 2 더하기 a 얘가 6이라고 요게 6이라고 여기서 a 구할 수 있죠. 그럼 양변 2로 나눠주시면 루트 2 더하기 a가 3 그러니까 요 안에가 9여야 해서 a는 7 그리고 b 자체가 3 이게 되겠네요. 얘가 똑같다 했으니까 얘가 b 이렇게 푸시면 돼요. 괜찮죠? 괜찮죠? 밑에 거 한번 풀어보시고 아까 인수 정리로 인수분해 형태 바로 쓴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0 필수 예제 8번으로 넘어갈게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그 다항함수 fx가 라고 나왔죠. 거기에다가 좀 밑줄 그어주실래요? 다항함수라는 말 중요해요. 수투에서는 어차피 다항함수만 다루긴 할 건데 저 다항함수라는 건 n차 함수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삼각함수나 로그함수나 그런 게 아니라 n차 함수라는 걸 말을 하는 거라서 가조건에서 이제 힌트가 나오는데 여기에다가는 여러분이 뭘 쓰시냐면 최고차항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최고차항 가에다가 최고차항에 대한 힌트예요. 뭔 말이냐? 얘가 다항함수라고 했다? 그러니까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는 2차 함수는 3차 함수는 몇 차 함수인지 모르겠는데 무한대를 대입을 해보면 요 밑에 당연히 무한대입니다. 그쵸? 무한대. 그리고 다항함수도 1, 2, 3차 이런 함수라고 했으니까 무한대 대입하면 당연히 무한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거든. 이거 자체가.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나와요.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뭐라고 했어? 위아래 분자 분모 차수 비교를 했을 때 분자 차수가 분모 차수보다 더 크면은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애라고 했지. 분자가 더 크니까. 그리고 분자 차수보다 분모 차수가 더 크면은 이건 0으로 가는 애라고 했고. 그리고 분자 차수하고 분모 차수가 같을 때 이렇게 같을 때 이게 개수비 최고차 한 개수비가 답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얘가 2야. 무한대도 아니고 0도 아니고 2가 됐다는 건 일단 위아래 차수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얘랑 똑같은 2차식이어야 된다는 뜻이야. 여기서 fx가 2차식이어야 한다. x제곱 어쩌고 저쩌고 몇 x제곱인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2차식이어야 돼. 근데 지금 보니까 답이 최고차항 개수비로 나온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답이 여기 1차랑 상수는 무시하고 최고차항 개수 1분의 요 위쪽 개수 뭐 해서 2가 나온다는 뜻은 위에 있는 얘도 2x제곱 요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야 이제 최고차항 개수비 1분의 2에서 답이 2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딱 보고 얘가 2x제곱 어쩌고 저쩌고 되는 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거 2x제곱으로 시작하는 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잘 필기해 두시고 그 다음 이제나
하셨으면 나를 볼게요. 나 쓰는 거 좀 필기해주세요. 여기 필기 여기랑 풀이랑 다르게 할 거라서. 자, 나의 밑에가 인수분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이렇게 되고 지금 분모에다가 3을 대입을 하면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어요. 그치? 그러면 여기 수렴한다는 뜻은 0분의 0꼴이어야 된다는 거야. 분자 역시 0으로 간다는 거야. 분자도 0으로 간다. 근데 분자가 0으로 간다는 건 여기에다가 3을 대입을 했을 때 0이 된다는 뜻이라서 fx가 x 빼기 3이라는 걸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x 빼기 3을 인수로 가져야 돼. 그럼 저 앞에 가하고 한번 조합해보자. x 빼기 3을 인수로 가지면서 최고차항 개수는 2x제곱인 2차식이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2x라는 1차식을 하나만 더 곱해주시면 이렇게 해서 2x제곱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쪽 뒤에 있는 상수는 모르겠으니까 그냥 a라고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올려서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x 빼기 3, x 더하기 1 분의 fx 대신에 이거 x 빼기 3, 2x 더하기 a. 그럼 x 빼기 3 이렇게 날라갈 거고 3 대입하시면 4분의 6 더하기 a. 이게 1이네. 그래서 a가 6이가 4여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f0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fx 정리하고 0 대입해보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fx는 x 빼기 3, 2x 마이너스 그래서 0 대입하시면 6이 답이 되겠죠. 6이 답. 거기에서는 2를 앞으로 빼서 뭐 여기 x 더하기 1이라고 했나요? 식이 조금 다르니까 이것도 좀 써주세요. 다함수에서 x가 0일 때 값은 상수항을 의미를 하죠. 요런 걸 이제 다함수라고 하는 건데 n차식을 다함수라고 하는 건데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x가 들어간 애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맨 마지막에 상수항밖에 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수항을 의미를 하고 얘가 이제 y 절편이 되는 거죠. x는 0은 y축을 나타내니까 y 절편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필기 다 하셨으면 28쪽으로 잠깐 다시 돌아오셔서 샌드위치 정리라는 걸 할게요. 거기 2번에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써있죠. 그 옆에 샌드위치 정리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두 개 눌러가지고 찌부대는 그런 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F가 크다고 나와 있니? F가 작게 나왔네. 앞에 그래프 상황을 보시면 둘 다 점근선 y는 a를 점근선으로 가지고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gx가 지금 fx보다 더 위에 있어요. fx, gx. 그래서 함수값을 보면은 당연히 얘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무한대로 가까이 가보면 이게 점근선이 a이기 때문에 fx의 극한값도 gx의 극한값도 똑같이 a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리미트를 씌우는 순간 여긴 이제 무한대긴 한데 리미트를 씌우는 순간 당연히 함수값이 얘가 더 크니까 이게 더 크기도 하지만 등호가 붙을 수도 있다는 거야. 요 예시에 의하면 같은 점근선이 될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좀 직관적으로.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등호가 없는 상태에서도 등호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는 원래 fx가 작거나 같다라고 등호가 붙어있지 요거 좀 새로 써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a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무한대로 가지 않아도 28쪽에 2번에다 써주시면 돼요. 원래 함수값 자체는 같지 않더라도 극한으로 가면 같아질 수 있다. 등호가 생길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샌드위치 정리에서. 예,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에서는 이게 3개의 함수가 나오는데 저 그림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 fx가 제일 밑에 있고 gx가 제일로 크고 그 사이를 지나는 뭐 fx라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봐봐. fx는 항상 얘보단 작고 얘보단 커야 돼. 그럼 이제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이 위아래에서 극한으로 갈 때 함수값이 같아지면 극한값이 같아지면 이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함수값의 극한값도 똑같이 a가 될 수밖에 없겠죠. 위아래에서 누르니까. 그러니까 얘도 결국에 극한을 보냈을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그리고 리미트 x는 a로 갈 때 gx 얘네 둘 값이 똑같아지면 가운데 있는 극한값도 여기다 빼줄게요. 같은 값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등식이 성립하는데 여기 등호가 새로 붙는다는 거예요. 등호가 붙는다. 같아질 수 있다. 위아래에서 누르니까. 여기는 지우고. 샌드위치 정리는 계속 말하지만 등호가 없는데 붙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문제로 좀 보여드릴게요. 감이 안 오시면. 예, 쓰신 분들은 31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샌드위치 정리는 딱 보면 감이 와요. 뭔가 부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샌드위치 정리 써야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필수 예제 9번에 1번 보시면 이제 fx가 중간에 낑겨 있으면서 무한대로 갈 때 fx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이제 양쪽에 여러분이 다 무한대 보내버리시면 돼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을 살펴보면 여기에 등호가 붙게 된다는 얘기. 오케이?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 자, 근데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고 위아래 차수 같으니까 개수 비교하시면 답이 되는 거죠. 이거 밑에 없애버리시면 1분의 2, 얘가 2로 갑니다.
그리고 요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그리고 여기도 위아래 차수 같으니까 개수 비교 1분의 2 하면 이것도 극한값이 2란 말이야.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건 당연히 2지. 그치? 요거 2일 수밖에 없지. 이렇게 답 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2번. 2번은 1번에서 봤던 거랑 조금 다를 텐데 지금 내가 찾아야 되는 게 식이 단순한 fx 식이 아닙니다. 이 식이죠. 그래서 이제 가운데 fx 식이 얘가 되도록 양쪽 식을 조작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일단은 제곱을 해야 될 것 같고 x제곱 더하기 1로 나눠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기 양변 제곱할 건데 지금 보시면 거기 문제에 함수 fx가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x가 양수기 때문에 요것도 당연히 플러스 요것도 당연히 플러스 그러니까 전부 다 부호 플러스라서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요거 제곱합니다. 2x 더하기 1에 뭐야 전체 제곱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고 fx 전체 제곱 그리고 2x 더하기 4의 전체 제곱 요렇게 그리고 얘로 나눠줘야 되는데 얘도 잘 보시면 x제곱 0보다 크거나 같고 1 더했으니까 당연히 양수 그러니까 이걸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겠죠. 나눠도 그래서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극한 보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직 등호 안 붙었지. 여기까지는 등호 안 붙었는데 여기서 x 무한대로 보내는 순간 등호가 붙게 된다는 거죠. 극한 보내는 순간 요렇게 등호가 붙는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몇이 되냐면 이거 좀 정리할게요. 밑에는 x제곱 더하기 1분의 정리하시면 4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 위아래 차수 보시면 같죠. 차수 같죠.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비 1분의 4 나머지는 다 무시해 버리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4로 가고 요것도 똑같이 4x제곱 생기는 거 보일 거예요. 그래서 x제곱분의 4x제곱이니까 요것도 똑같이 4로 가고 그리고 이거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가운데도 4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문제지 정리는. 괜찮나요? 예. 뭐 하나만 연습 삼아 풀어보실까요? 4번 한번 해봅시다. 9-1번에 4번. 언젠가 뚫고 지나가지 않을까? 그치? 예. 되시나요, 여러분? 괜찮아? 맞아. 괜찮네요. 그죠?
괜찮죠? 선생님 이걸로 나눠야지. 이걸로 나눠. 이걸로 나눠. 또 뭐예요? 한번에 재밌겠습니까? 답이 영. 예, 이 파트 중요해가지고 몇 문제 좀 풀어볼게요. 우리 34쪽에 어려운 문제를 좀 같이 보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34쪽에 21번 문제에서 내가 또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21번 22번 두 개 한번 풀어봅시다.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푸셔도 되거든요. 그 앞에 문제, 여기 필수예제 밑에 문제를 푸셔도 돼요. 21번, 22번. 우리 21번 좀 봅시다. 일단은 정수 조건은 항상 중요해요. 정수랑 자연수. 그래서 정수에다가 좀 표시해 주시고 다항함수라고 되어 있는 거에도 좀 표시 좀 해주시고 여러분 문제에 표시 좀 해주세요. 예. 이거는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제 fx랑 gx가 다항함수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해도 다항함수예요. 그렇죠? 여전히 n차 함수야. 근데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하면 얘는 최고차항에 대한 힌트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최고차항에 대한 힌트다. 이게 지금 결국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될 건데 얘가 0이 아니고 무한대로 발산하지도 않고 2라는 값이 된다는 건 위아래 차수가 똑같다는 얘기. 요것도 3차항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fx, gx 이렇게 통째로 곱한 게 따로는 뭔지 모르겠는데 통째로 곱한 게 어쩌고저쩌고 x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가 몇 x 세제곱인지를 한번 유추를 해보시면 개수 b가 답이니까 1분의 2가 돼야 얘가 2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2x 세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리고 요거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나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최고차항에 대한 힌트라고 했었죠. x가 0으로 갈 때는 최저차항에 대한 힌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봐봐. x제곱분에 여기 3차식 이런 식으로 쭈르륵 있어요. x가 0으로 가는 똑같은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이거 하나하나 나눠서 한번 써볼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분리하면 얘는 2x, 그리고 이렇게 분리하시면 여기 2가 되고, 이렇게 분리하면 x분의 1, 마지막은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여기서 0으로 보내보세요. 0으로 보내면 이거 사라지고 얘만 남습니다. 얘만 남고, 얘가 0으로 보내면 0분의 1 되면서 무한대가 돼버려요. 요거 무한대, 이것도 무한대.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지. 저 수렴할 수가 없지. 그럼 일단 여러분이 이거 수렴하게 만드시려면 이 뒤에 있는 두 놈을 없애야 되거든요. 여기가 어디서 생긴 거냐면 이 밑에 분모보다 낮은 차수에서 무한대로 발산하는 게 생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분모보다 낮은 차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분자의 가장 낮은 차수는 분모랑 똑같은 애여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야 하고, 지금 내가 이 동그라미 쳐놓은 거 보면 얘만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극한값이 되게, 얘가 마이너스 4가 되게, 얘가 마이너스 4가 되게 이 분모의 가장 낮은 2차식의 개수가 마이너스 4 극한값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4 x제곱 요렇게 두 개 곱한 게 이 위에 있는 분모의 분자의 최저차항이 된다는 뜻이야. 얘는 정리를 하면 여기 밑에다 정리할게요. fx 곱하기 gx, 이게 앞에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 식만 보면 앞에는 뭔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4x 제곱 요렇게 끝나는 식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가나를 엮어보시면 fx gx 곱한 게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요렇게 엮이게 될 겁니다. 요거까지 찾으신 다음에 이제 F2의 최대를 구할 수 있게 인수분해를 잘 해서 쪼개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최고차항에 대한 힌트, 최저차항에 대한 힌트. 이번에 요거 확실히 알고 가셔야 돼요. 내가 계속 X0으로 갈 때 최저차항 힌트라 그랬지? 이러고 넘어갈 거니까 더 확실하게. 저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2x로 묶어서 해봅시다. 2x 제곱으로 묶어서. 여기서 x 빼기 2 이렇게 남게 되거든요. 근데 F2를 대입을 했을 때 최대값이 나와야 되니까 일단 양수가 나오게 하면 좋잖아. 근데 만약에 fx가 x 빼기 2라는 인수를 가져버리면 무조건 얘 때문에 0이 돼버리죠. 그쵸? 그러니까 fx 곱하기 gx에서 x 빼기 2는 gx 쪽에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얘가 가져가면 0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2x제곱, 여기 중에서 이제 2x제곱을 전부 다 fx가 가지고 있어야 2를 대입했을 때 최대값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f2의 최대값 8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능 문제라서 조금 어렵긴 한데 뭔가 짜임새는 좋지 않나요? 수능 문제였습니다. 잘 필기해 주시고 이제 밑에 문제 가고 좀 쉬었다가 연속으로 들어갈게요.
맞죠? 밑에 22번 봅시다. 이것도 다항함수를 잘 보셔야 됩니다. 다항함수. 첫 번째 조건부터 한번 파보자. 얘가 다항함수니까 n차 함수거든요. 몇 차 함수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럼 다항함수니까 이게 당연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다시 한번 얘가 2가 된다는 건 최고차항이 똑같다는 얘기지. 위아래 차수가 똑같다는 얘기지. 분자 분모 차수가 똑같고 분자 분모 차수가 똑같고 차수가 같고 그리고 fx의 최고차 계수가 gx 최고차 계수의 2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말로 하니까 좀 어려우시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fx의 최고차 계수, gx의 최고차의 계수를 뭐 a라고 하면 fx는 이거의 2배 2a x의 몇 승, x의 몇 승인지 몰라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야 차수가 같고 위아래 계수비가 a분의 2a 해서 2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차수가 같다. 자, 근데 이제 뒤쪽 식에서 차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무한대로 가고 있거든요. 무한대로 가고 있고 요거 1차 그리고 다항함수에서 다항함수 뺐으니까 요것도 몇 차식이 될 건데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0이 아닌 3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이 위에 있는 fx 빼기 gx가 얘랑 같은 1차식이다. 차수가 같다.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이거 통째로 놓고 쓰시면 fx 빼기 gx가 1차식이긴 한데 이 밑에 계수 1의 3배여야 되는 거잖아. 3x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3x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 여기서 fx랑 gx가 뭐 2ax 어쩌고 ax 어쩌고 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2차 이상이라면 뺐을 때 2차 항이 남아야 되지 않아요? 이 얘기예요. 제가 2차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fx가 2ax 제곱 그리고 gx가 ax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fx에서 gx를 뺀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2차 항이 남을 수밖에 없지. 그치? 근데 여기서 뺐을 때 1차식이 남았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가 1차식이란 얘기예요. 2ax, ax 그냥 1차식이어야 된다. 2차 이상이면 2차 항이 남아버리니까. 그래서 가나를 종합해서 봤을 때 가랑 나를 종합해서 봤을 때 fx는 2ax 더하기 상수항 모르니까 b 정도로 쓸 수가 있고 gx는 ax 여기서 계수 절반이라 했으니까 더하기 상수는 또 모르니까 c 정도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fx에서 gx를 뺐을 때 얘가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fx 빼기 gx는 이제 빼시면 ax 더하기 b 마이너스 c 이렇게 뺄 수가 있는데 얘가 3이랑 이게 3이었어. 이게 3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 보면 fx는 6x 더하기 gx는 3x 더하기 c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저 밑으로 가봅시다. 두 개 조건은 전부 다 썼고요. 이제 요거 볼게요. 이 밑에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더하기 1분의 제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요거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지 않나요? 요 식. 분모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분모가 0으로 간다. 분모가 0인데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분자 역시 0으로 가야 합니다. 뭔 말이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f 마이너스 1 더하기 g 마이너스 1 이게 0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서 b랑 c의 관계식을 이제 찾아볼 거예요. 마이너스 1 각각 대입해서 f 마이너스 1 b 마이너스 6 그리고 g 마이너스 1 c 마이너스 3 이게 0. 그러면 b 더하기 c가 6 3 넘겨서 9
더하기 gx 하라고 했으니까 요 두 개씩 더하시면 9x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아까 b 더하기 c가 9라 그랬거든? 그래서 여기에다가 9를 대입을 하신 다음에 9로 묶어주시면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인수분해돼서 사라진다. 그러니까 9만 남지. 그래서 9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 지금 함수들을 유추를 하는 거. 요게 이제 극한에서 제일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미분하고 적분까지 가서도 함수 유추하는 게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확실히 알아두셔야 되는 게 무한대로 갈 때 다항 함수는 최고차 항에 대한 힌트를 준다. 그리고 아까 21번에서 했던 거 0으로 갈 때 최저차항에 대한 힌트를 준다. 이거 두 개는 확실히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잘 필기해 주시고 그러면 좀 이르긴 한데 저녁 먹고 와서 연속이랑 연속